서브노트가 20일경에 다시 나와요. 작년 거 말고. 그래서 작년 시험을 반영해서 올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4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4월 강의는 선생님 구조도하고 패턴도를 조금 강화시켜서 이론을 좀 심화시키고 패턴도 같은 걸 명확히 아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자, 3, 4월 강의하기 전에 첫째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공부를 해보면 시험 공부는 특히 어떤 것 같아? 그치? 우물을 메우는 것 같아. 우물을 메우는 거. 뭘로? 눈으로 우물을 메우는 것 같죠? 뭔가 메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전혀 흔적이 없죠? 뭔가 공부한 것 같은데 어때? 며칠 지나면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 우물이라는 건 계속 나오려고 그러니까 메워도 어차피 터지게 돼 있는데 방법은 뭐야? 계속 메우는 수밖에 없죠. 눈을 단단히 뭉쳐서 계속 메우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 메워져야 뭐 할 수 있어? 다 메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메워질 수가 없어. 시험 볼 때 최대한 많이 메워졌을 때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을 합격한 사람 없잖아. 그래서 쌤들이 공부를 할 때 혹시 했는데 잊어먹었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잊어먹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이래 쌤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곳이야.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시험이 한번 나왔어. 그럼 여기 막으로 가. 여기 막으로 간 사이 여기 다 세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중요한 부분을 계속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첫째,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엄청나. 어차피 다 다시 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모른단 말이야. 그럼 되게 짜증나죠? 자기에 대해서 환멸이 일어나고, 그쵸?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선생님, 당연히 다시 센다는 걸 인정하면 조금 마음은 편할 거란 말이야. 두 번째는 혹시 3, 4월 달은 아마 작년에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새벽은 언제 오냐면 새벽 오기 전에 가장 캄캄하죠.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캄캄하죠. 저도 공부할 때 신문을 좀 돌려봤는데 많이 돌린 거 아니야? 3개월밖에 안 했어.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서. 그런데 보면 새벽에 딱 트면 정말 환해지는데 그 전이 정말 어둡더라고. 힘들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인생에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내년에는 분명히 뭐가 뜰까 아마 새벽에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래서 자,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갖고 공부를 조금만 해. 그러면 아마 올해 말고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 자, 각자로 공부하자 이거죠, 이제. 공부를 하면, 쌤, 교육사회학부터 조금 들어갈 생각이야. 교육사회학. 쌤, 순서를 교육사회학하고, 그 다음 교육심리학. 그 다음 교육 방법 및 공학을 조금 빨리 할 생각이야.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방법 및 공학. 그 다음 상담. 그 다음 교육과정 평가 철학. 교육과정 평가. 그 다음 철학. 그 다음 나머지 교육사라든가 교육행정. 교육행정은 중요한 부분은 교육사에게 좀 겹쳐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같이 묶어서 조금 할 생각이야. 그래서 교육사하고 행정은 거의 교육사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제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 교무예요. 교무. 그렇죠? 휴가, 휴직 이런 거니까 합격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일 잘 알아. 휴직 같은 거. 합격하고 나면 보수 엄청 잘 알아. 뭘 굳이 합격하기 전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쵸? 그래서 교육행정하면 리더십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도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제일 뒤쪽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왜 교육사회학부터 하냐고 물어봐. 내 마음이죠. 근데 교육사회학이 이게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데 좀 적절해요. 그래서 거시적 안목, 미시적 안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적절하기 때문에 교육사회학부터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사회학을 먼저 보시면 자, 교육사회학은 이렇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교육적 현상을 무슨 이론으로?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야. 교육적 현상을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이론하고 그 다음 교육적 현상. 이론하고 교육적 현상. 자, 이론에는 교육을 보는 교육 현상을 보는 사회학 이론에는 크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교육사회학을 봐야 되냐면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 교육사회학을 한다는 건 교육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죠. 사실은 개인이 뭐 하려고? 자기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사회적인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사회에 영향을 줘 안 줘?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교육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교육사회학이에요. 교육사회학. 그치? 그러면 자, 사회에서 사회학 이론을 보고 교육 현상을 파악하면 교육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사회학 이론을 먼저 살펴본단 말이야. 근데 사회학 이론은 거시와 미시가 있어. 쉽게 말해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크게 보는 것을 거시라고 그러고, 적게 보는 걸 미시라고 그래. 그러면 거시로 본다, 미시로 본다 할 때,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곧 육사 지방선거가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지방선거에서 쌤 당을 보고 찍은다는 사람이 있어. 후보 개인보다는 당을 보고 찍은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든 당이 중요한 거죠. 당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고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당을 보고 찍은다 그러면 그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굴 보고 찍은다 그러겠어? 후보 개인을 보고 찍은다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은 개인이 사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정책 보고 찍은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자, 됐어요. 농담이야, 농담. 그럴 수도 있어.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해 드릴게. 자, 어쨌든 당을 보고 찍냐 개인을 보고 찍냐. 쉽게 해서 사회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기서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지, 말 그대로 개인 썼잖아. 개인의 의식이라든가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현장.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학력 격차가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부에 의한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학력 격차 문제를 자, 왜 이렇게 부에 의한 학력 격차가 심하냐? 쌤 강북이 잘할 것 같아? 강남의 수능의 평균 성적이 높을 것 같아? 강남, 그쵸? 여기 수성구가 높을 것 같아? 아니면 미안한데 얘기해도 되죠? 중구가 높을 것 같아? 가까이, 그렇죠. 수성구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쌤 이런 학력 격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만약에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그 시작으로 보면 어떻게 찾겠어? 제도에서 원인을 찾는단 말이야. 교육제도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그렇지. 이를테면 상류계층에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들 보면 맨날 고전음악 같은 거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잘하겠어? 그래서 아무래도 수성구에서 고전음악을 많이 듣겠죠. 그래서 자, 교육제도 자체가 보다 상류계층을 위해 있는 거다. 만약에 학력 격차를 미시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겠어? 학교 현장의 문제로 본단 말이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지. 그치? 그래서 자, 이를테면 보통 어때? 교사들은 금방 범주화 시킨대. 아, 이쪽은 상류층, 이쪽은 하류층, 또는 이쪽은 모범학생, 문제학생. 그치? 주로 상류층들은 모범학생으로 많이 뭐 한단 말이야? 넣는단 말이야. 옷 같은 거, 말투 같은 것으로 금방 구분해버린대. 그래서 상류층 애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야. 와우, 기발한데? 하류층들이 질문하면, 야,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마. 수업 방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 알죠? 그리고 이쪽은 기대를 많이 하고 이쪽은 기대를 안 하니까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그건 미시적으로 한 거야. 자,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투값을 만약에 본다면 투값도 사회현상이죠. 사회현상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영화를 보고 투값을 보고 나서 한 사람이 그래. 아, 경찰이란 건 말이야. 경찰 제도는 말이야. 강한 애들에게는 되게 약하고 약자에게 맨날 다 뺐잖아. 그쵸? 못 봤어? 투값 원이 워낙 오래된 거야. 그래서 자,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야. 이렇게 본다면 뭘로 보는 거야? 거시로. 근데 거기 이제 박중훈이나 안성기나 이런 그쵸? 범인이라든가 영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주로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엇에 해당되겠어?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 쌤들은 영화를 어때? 고시적으로 봐요? 미시적으로 봐요? 거의 다 미시적으로 보죠? 그래서 거시와 미시가 뭔지 이제 봤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것 중에는 어떤 게 있는지 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어.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자, 기능론이라는 것은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치? 자, 기능론에 대한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기능론은 사회들이 전부 다 영어를 잘 봐. 항상 영어 속에 뭐가 있어? 핵심 키워드를 영어로 하는 거니까 사회 제도로 본다 그랬죠? 그쵸? 그럼 제도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제도나 구조, 그게 뭘 갖고 있다고?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를테면 유기체적 비유를 해요. 자, 한번 봐봐. 유기체적 비유. 자, 우리 몸도 각각 그 기능을 갖고 있죠. 손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 물건을 짚는 기능. 제 심장은 피를 돌게 해주는 기능. 머리는 헤딩 안 들어가는 기능. 생각 안 들어가는 기능.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똑같이 사회도 전부 다 제도로 이렇게 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래서 자, 경제제도는 심장하고 똑같이 여러 군데에 무엇을 활력을 넣어주는 거고, 군대제도는 국방을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 국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각각 다 뭘 갖고 있다는 거야.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능론이야. 또는 구조 기능론으로 불리고 있어. 그럼 이걸 자, 제도나 구조로 본다면 구조가 각각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능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서 그러면 각각은 뭘 갖고 있다고? 기능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자, 유기체적 비유니까 손하고 발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 못 봤죠? 손이 막 발 때리고 있어? 그게 발 저릴 때만 그러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싸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군대하고 경찰도 다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돼 있다는 거야. 조화돼 있고 안정돼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의 기능을 봐야 되겠죠? 우리는 뭐 어떤 거니까 교육사역이니까 학교의 기능을 좀 보면 되겠죠? 그럼 학교의 기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고대는 학교가 교육이 개인의 일이었어. 개인이 교육을 그냥 받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봤어. 중세는 교육은 누가 하는 거라고 봤어? 교회. 혹시 우리 선생님들 문답학교라고 알아? 중세 때 나온 문답학교? 문답학교가 큰 사기, 학교를 지어놓은 거 아니야. 교회 건물에다가, 교회 건물이니까 이거 있어야 되겠네. 교회 건물의 옆에다가, 여러분, 뭘 받는다고 그러지? 영세? 그거 받으려면 교리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교리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 문답학교라고 불러. 그러니까 누가 그때 당시 교육은, 어떤 거였으니까? 거의 중세는 종교가 중심이었으니까 이게 결국 교육이었어, 교육. 그러니까 교육은 교회의 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근대가 되면서 교육은 누구의 일이 됐을까?
근대가 되면서 서양에서는 국가가 나왔어. 그치? 국가의 일이냐 개인의 일이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어? 교육이라는 제도가 국가적인 일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에 해당되는 거냐에 따라서 국가의 일이냐 개인의 일이냐가 결정되겠죠. 그쵸? 근데 자, 그 당시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교육은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어?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어? 응?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 둘의 구분은 어떻다 그랬어? 선생님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아. 공공재, 사적재의 개념을 조금만 이야기할게.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알겠지만 만약에 공공재면 국가가 담당해야 되고 사적재면 누가 담당해야 되겠어? 개인이 담당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생각해봐. 가로등은 어때? 가로등. 자, 가로등은 공공재일까? 사적재일까?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이 공공재인지 알 거란 말이야. 봐. 왜 공공재라고 그랬어? ABCD가 사는 마을이 있어. 그래서 너무 캄캄해, 이 오는 길이.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어. 자, ABCD에게 돈 내라고 그랬단 말이야. 개인적인 일이면 돈 내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좋아. ABC가 찬성하고 T는 반대했는데 ABC가 돈 내서 세웠어. 근데 T를 뭐 이용 못하게 해야 되겠지. 돈 안 냈으니까. 근데 이용 못하게 해. 못하지. 그치? 왜냐면 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아르바이트 사서 여기서 자 T가 내리면 약거 여기서 아르바이트가 여기 오면 켜. 그럼 되잖아. 그럼 좋긴 하긴 한데 알바비가 훨씬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등을 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ABC 누구도 돈 안 내려고 그러지. 왜? 누군가 세워놓으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누가 나서야 돼? 국가가 나서서 세워야만 이게 세워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공공재야.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비경쟁성과 비배제성, 배제를 못한단 말을 비배제성, 그걸 가진 걸 공공재라고 그래.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 교육은 개인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가를 위한 거냐, 국가에 해당되는 거냐. 그런데 보니까 교육을 해주면 사회를 뭐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시킨다고 했단 말이야. 즉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된다? 사회화된다. 사회화된다는 걸 사회를 통합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 교육을 통해서 못 사는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사회를 뭐 시켜준다? 평등시켜준다.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시켜주고 산발을 통해서 사회를 평등시켜주고. 자, 국가가 발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준다. 쌤, 이 정도 역할을, 이 정도 기능을 한다고 봤어. 이런 기능을. 누가? 학교가. 교육이. 그러면 국가 일인 것 같아? 아니면 사회 일인 것 같아? 미안해. 국가 일인 거, 사회는 무슨, 국가인 것 같아? 개인인 것 같아? 국가죠? 그래서 생긴 게 근대 공교육입니다. 그럼 근대부터 교육은 누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어? 국가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능론이야, 기능론. 그렇죠? 기능론은 이게 어떤 거였어요? 거기 보니까 사회관이죠? 쌤, 거기 사회관을 봐봐, 사회관. 자, 사회관. 쌤, 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가 뭐니까 유기체적 비유고 질서유지적 관점. 질서유지적 관점이란 건 이런 거였어요. 좋아하고 안정되고 이런 게 질서유지적 관점이지. 그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체제 적응적 기회 균등과 업적주의 사회 간. 자, 선생님 이거 한번 생각해봐. 학교가 없다면 누구든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가 없다면 누가 의사해야 되고 누가 청소부하고 누가 간호사 해야 될까? 달리기로 할까? 달리기로 하면 아마 못해보면 다 빙상이구나. 달리기 잘해서 생각이 잘 안 나? 수영으로 할까? 그럼 박태환이가 대통령하고. 그쵸? 뭐 대통령 그거 아니다면 박태환이 의사하고. 그쵸? 선생님 수영 잘해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청소부 하시고. 그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학교는 그러니까 그렇지. 선발을 시켜준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어쨌든, 그럼으로써 사회가, 뭐가 됐어?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기능론의 생각들이야. 다음 기능론에서 생각하는 학교관은 어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기능론에서 생각하는 학교관은 그렇지. 여기와 같이 사회화 시켜준다 학교가. 그쵸? 그래서 여기 좀 봅시다. 사회화 시켜주고 사회화를 통해서 뭘 시켜줘? 사회 통합. 그 다음 선발을 통해서 뭘 시켜준다고요? 선발을 통해서 사회 평등. 자, 그 다음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국가 발전시켜준다. 자, 기능론자는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학교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 정책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쌤 이게 학교의 올바른 기능이니까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순기능. 갈등론 보면 또 역기능이 나오니까 순기능. 그래서 자, 쌤 봐. 만약에 그러면 학교라는 거, 교육이라는 것들은 뭐여지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런 교육을 위해서 나온 많은 교육 정책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 이런 교육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정책들은 다 이런 역할을 더 활성화시켜 준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 이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기능론자들은 기능론으로 본다는 것은 순기능적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역할을 해주겠어? 당연히 이 세 가지 역할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순기능 또는 기능론의 시각으로 봐라.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자,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첫째, 사회화 시켜준다. 사회화를 촉진시켜준다. 자, 이를테면 사회화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사회화냐면 보편적 사회화하고 뒤에서 보겠지만 특수 사회화 또는
역할 사회화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보편적 사회화는 한국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사회화죠. 특수 사회화는 그 직업 세계에 사회화시켜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년에 되면 교사 세계에 사회화 돼야 되겠죠. 지금처럼 하면 안 돼. 9시 반에 출근하면 그럼 큰일 나죠. 몇 시에 출근해야 돼? 그렇지, 8시 반에는 출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리닝 입고 다니면 안 돼. 교사가 출근하는데 추리닝 입고 좀 그렇잖아. 또 굉장히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학부모가 보고 있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이야 뭐 한들 민낯은 좀 그렇죠. 지금이야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이야 파자마 입고는 안 나가겠지만 슈퍼를 갈 때 갔다 온들 뭐라 그러겠어. 근데 선생님 교사가 되는 순간 그런 행동들은 어때? 비난받겠지. 그래서 교사사회에 사회화 되는 걸 우리가 보통 특수사회라 그래.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쌤 당연히 순기능적으로 보면 어떤 걸 도와주겠어? 한 학기 동안 뭐 없이 지필평가 없이 진로를 탐색하는 학기가 자유학기제니까. 그럼 자기 직업세계를 탐색하니까 어떤 사회화를 촉진시켜 주겠어? 특수사회를 촉진시켜 주겠죠. 그쵸? 두 번째, 자, 미리 이렇게 직업이나 적성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알아보므로써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적절히 뭐할 수 있어? 선발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평등에 어느 정도는 공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자,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먼저 다 탐색해 보면 꿈과 끼를 잘 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서 국가 발전에 도움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봐. 조금 여기 더 할까요? 만약 이게 이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다 그래봐. 입학사정관 제도를 만약에 기능론으로 본다 이 말은 여기서 순기능을 봐라 이런 말이고 여기에 순기능은 이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답이 같겠어 틀리겠어? 같아? 한번 해봅시다. 자, 입학사정관제는 뭘 촉진시켜? 사회화를 촉진시키죠. 입학사정관제는 미리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쌤 생각을 해봐. 어떤 것들을 외국어 전형 무슨 여러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쌤 뭘 할 수 있어? 특수사회 같은 거 하는 것도 쉽게 특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죠. 그쵸? 자, 또는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입학사정관은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죠. 획일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면 결과 중심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면 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상류계층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 다양한 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말이야. 교육제도에서 나온 많은 교육정책을 기능론으로 바라는 말은 순기능으로 바라는 말이고 순기능은 세 가지야. 그럼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뭐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 활성화해준다고 그러면 되겠지? 쌤, 다 여기서 또 어떤 것, 곧 기출문제를 보겠지만 여기에 어떤 거 있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 쌤. 그치? 고교 평준화. 그치? 또는 요즘 고교 다양화니까. 고교 다양화를 순기능으로 봐라. 그러면 자, 한 가지를 보더 순기능적으로 본다면 고교 다양화를 봐라. 그러면 고교가 다양화됨으로써 일찌감치 뭐가 되겠어? 몰라, 특수사회라고 그래 그냥. 그쵸? 특수사회 되고 또 다양함으로써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뭐 할 수 있어?
그치, 선발을 촉진할 수 있겠지. 능력주의 선발을 더 촉진할 수 있겠죠. 능력이라는 게 꼭 공부하는 능력만 능력 아니니까. 그쵸? 능력이라는 건 다양한 능력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학교를 다양화시킴으로써 모아서 고교 다양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서 미래 사회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말 붙이기 나름이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100%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교육제도가 아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어? 국가가 왜 담당하자고 그랬어? 이유가 뭐였어? 사회를 통합시켜주고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 평등을 시켜주고 국가 발전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많은 교육정책들은 뭘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를 활성화시켰다고 생각하죠? 이해됐어? 이거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기능론으로 봐라 그러면 답은 다 똑같아.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단 말이야. 만약에 선생님 이런 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걸 다 외워서 어떻게 하자고? 할 수가 없죠. 답은 같단 말이야. 패턴 1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사역에서 처음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자, 쌤 생각을 해봐. 어떤 정책이든지 많은 정책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기능론으로 봐라 그러면 답은 같아. 원래 교육이 순기능이 어떤 거니까 공교육 근대에서 순기능이 바라고 한 게 이 세 가지죠. 당연히 이 세 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교육의 순기능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외울 필요 없어. 자유학기제라고 그래서 또 따로 외우고 그걸 뭐 한다. 뭐 기능론을 따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봐. 자, 올해 같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자, 기능론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이런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에서 대책을 이야기해봐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다양한 영역을 물어보려면. 자, 그래서 기능론이다 그러면 일단 살펴봐라 그러면 키워드는 뭘로 되어 있겠어? 이번에 채점표를 보면 핵심 키워드하고 유사 키워드가 있어. 근데 핵심 키워드는 다 이런 것이 핵심 키워드겠죠. 이제 뭐 사회 안정, 아까 같이 뭐 조화 이런 것들은 유사 키워드고 점수가 1점이 더 안 가고 0.5나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사 키워드는 조금 넓게 인정을 해주는 것들은. 그래서 쌤 이걸 잘 받으시면 되겠고, 이제 아마 작년 같은 평가 방식을 좀 지향하려고 그러나 봐. 작년에 평가를 어떻게 했어? 시험을 보는 걸 수천 명의 교사들이 들어가서 3명씩 짝을 지었어. 그래서 1000명 정도 해당되는 교육학을 담당했단 말이야, 3사람이. 그래서 2점 이상 차나면 다시 채점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점수를 냈어. 근데 3사람들이 너무 후회. 사람 정말 그러면 점수를 그냥 엄청 높게 주고, 3사람들이 정말 깐깐한 사람은 뭐 했어?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하냐면, 그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 음악, 어디 뭐 도덕 해서 딱 1000명 정도 되면 거기서 뭐 200장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하더라고. 거기서 3명이 채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 채점 결과가 엉망이지. 어떤 지역은 정말 후하게 주고 어떤 지역은 정말 박하게 주고, 그것도 그 지역에서도 어떤 과목은 박하고 어떤 과목은 후하고 기준이 없어 도대체. 사실 그리고 말이 돼. 지금 수험생보다 사실은 채점자들이 더 교육학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치?
수험생들은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채점하신 분들은 교육학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어. 그런 사람들이 채점한다는 건 이건 채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쌤들 전공도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 좀 있어. 전공도 물론 선생님들이 10년 돼도 계속 전공 가르치니까 잘할 수 있지만 깊은 이론은 그 10년 동안 다 잊어먹죠. 합격한 뒤에 나 전공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임용 때처럼 파? 그러니까 그래도 전공은 그래도 자기가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답안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고 더 알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이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사실 그래서 시험 본 사람보다 채점한 사람들이 더 모르고 채점하면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공도 교수님들, 출제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고 그걸 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채점하고 교육학도 교육학생들이 채점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엉망이었나 봐.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교사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됐지 다른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 그래서 아마 공동으로 출제는 한데 지방에서 채점을 할 것 같아. 여러분 2차 그렇게 채점하죠. 면접이라든가 수업실에는 공동으로 되잖아. 위에서 그리고 채점은 알아서 하죠. 그렇게 채점하면 아마 이제 교육학 채점을 할 때는 선생님들 부르기보다는 몇 명 안 되니까 각 지방으로 나누면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몇 명. 교수님들이 채점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실제로 안 들어갔지만 채점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수님들은 채점을 조금 칼채점한단 말이에요. 문맥이 안 맞는 소리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에이 이것도 안 맞네 이렇게 말하지. 그치? 어쨌든 미래사항은 모른단 말이야. 쌤 미래사항을 모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우리 쌤? 그렇지. 개인기. 기본기 미안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자꾸 팀워크가 없고 그런 팀들은 잘 깨는데 팀워크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 왜 멕시코 같은데 설날 때 굉장히 힘들었죠? 설날 아침 세상에 4대 0이 뭐야 4대 0이 그치? 왜 그럴까 왜? 거기 보면 그 친구들은 뭐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 따져도 정신력이 똑같으면 맨날 진단 말이야 엄청나게. 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정신력하고 팀워크로 먹고 살죠. 그러니까 뭐 평가전 같은 거 할 때는 그 사람들 정신력 없어. 그냥 와서 뭐 한번 차보고 가지 이런 정도단 말이야. 그럴 땐 잘해. 그런데 이제 월드컵 같은 거 할 때는 정신력이잖아. 그 사람도 잘해야 되겠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엄청 깨지죠. 엄청은 안 깨지더라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건 결국은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 기본기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할 때도 일단 기본기를 닦아놔야 돼. 기본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암기한 거 나와주면 대신 좋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방향은 안 잡혀져 있단 말이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유형 다르고 특수 먼저 한번 시험 봤죠? 5월 달에 그 유형 다르고 작년에 중등 시험 봤죠? 유형 또 다르고 그쵸? 아직은 정립이 안 됐어.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해? 개인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미안해 기본기야. 왜 이래 오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를 때는 이런 기본기를 잘 닦아놓는 게 좋아. 그러면 이런 것들 이렇게 패턴 알아놓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야. 기본.
어떤 부분이 나올 거라고 외워봐야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자유학기제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지만 그 근본 배경, 발달 배경을 보고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다 준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능론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다 알겠죠? 기능론으로 해라 그러면 자, 다시 어떤 교육 정책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봐라 그러면 무조건 답은 뭐다? 같다. 단 이제 자유학기제는 왜 사회통합하는지가 뒤에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정도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선생님들 핵심 키워드는 뭘로 할 거니까 키워드 채점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니까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답안을 구성하면 되겠죠? 쌤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 기능론적 관점으로 봐줄게. 어떤 게 있어? 그렇지.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자, 쌤 먼저 어떤 것이 되겠어? 첫 번째. 자, 아주 고마워. 첫째, 뭐 해준다? 사회통합을 시켜준다. 어떻게? 이게 중요해 이제. 그치? 우리가 결과 중심, 수행 중심, 과정 중심, 결과까지 다 포함되면 과정 중심으로 돼 있죠. 결과 중심으로 보통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사교육을 많이 받는 상류계층에게 유리하지. 하류계층은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상류계층은 열심히 조금 안 하더라도 과외 받고 이러면 성적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어때? 누구에게 어느 정도 유리해졌어? 하류계층에게도 괜찮아졌죠.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 그치? 자, 결과 중심에 이런 건 어때? 잠깐. 자,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 중심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류계층의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수업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겠다. 그쵸? 두 번째, 뭐 꼭 다 세게 다 쓰는 건 아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써도 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쌤 봐봐. 자, 우리가 어떤 인재가 쉽게 해서 결과 중심으로만 봐봐. 결과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거기다 쓰지 마. 일단 벼락치기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떻게 돼?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수행평가는 벼락치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을 평가하는데, 그치? 네? 그럼으로써 과정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결과 중심으로서 일어났을 때의 어떤 것, 경쟁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과정 중심으로서는 성실함이나 노력이나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죠. 또는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죠. 다시. 자, 쌤 봐봐. 수행평가는 무슨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어?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니까 전인적인 어떤 사람을 선발할 수 있어.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전인적 인재는 사실은 국가 발전에서 굉장히 공헌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나오면 이제 뒤에 쓰는 건 요령인데 앞에는 답은 똑같아. 근데 뒤에 쓰는 건 요령인데 그 요령만 결과 중심,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논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자, 수행평가 말고 결과 중심으로만 하면 우리가 이 전인적 평가가 할 수 있어 없어? 지필평가가 전인적 평가가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잖아. 근데 수행평가는 전인적 평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인적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간을 양성할 수 있어? 전인적 인간, 전인적 인재라고 말하면 되겠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자, 미래의 역량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해? 미래의 역량에서는 인성을 갖춘 또는 전인적인 인재가 굉장히 유리하죠. 자, 한번 봐봐.
예를 들면 쌤들 이제 배경 설명 조금만 더 해줄게. 지금 후쿠야마 교수라고 일본인데 미국에 가서 미래학자, 미국의 대학 교수인 미래 후쿠야마 교수의 신뢰라는 책에 의하면 미래는 뭐가 좌우된대? 신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조금 완화되죠. 황우석 교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걱정한 게 뭐였어? 우리나라 신뢰 떨어질 걸 걱정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뭘 발표해도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주겠지.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경쟁력은 상당히 저하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인적 인재라면 이런 편법을 써서 결과를 부풀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물론 약간의 비약은 있어. 그렇지만 미래의 지금 역량으로 봤으면 어떤 인재가 길러져야 되겠어? 전인적 인재가 길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인적 인재가 길를 수 있고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때? 그래서 쌤 다시 한번 그러면 쌤들이 왜 우리가 이걸 교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문제를 내려고 할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교사가 담당하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정책은 항상 순기능과 무순기능을 갖고 있겠어. 역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순기능을 잘 알고 이걸 잘 키워야 되겠죠. 교육정책이 국가에서 발표됐어. 근데 이건 역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순기능으로도 나올 수 있어. 그럼 교사는 이런 순기능을 잘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사회 통합되거나 사회 평등이거나 국가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수행평가가 됐어. 음악쌤이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수행평가의 과제를 고전음악 듣고 와서 독후감 쓰기 같은 걸 냈단 말이야. 근데 수행평가 취지상 이렇게 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겠어? 상류계층에 유리하겠고 그러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기능 형태로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데 수행평가가 좀 더 뭘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사회 통합되고 사회화시키고 전적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꼭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주고 실제 들은 과정이 어쩐지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겠어? 순기능 효과가 더 잘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론도 다 똑같아 이제. 어떤 정책을 기능론으로 봐라 갈등론으로 봐라는 것은 교육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서론도 다 똑같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론. 모든 교육정책은 뭘 가져? 순기능만 갖는 교육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쵸? 그런데, 자,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사실 이런 정책은 학교 현장에 누구에 의해서 정책의 성공 여부가 좌우돼? 성공과 실패 여부가. 순기능이 활성화되고 역기능이 억제된다면 그건 성공한 거죠? 좌우되겠어? 교사. 그렇죠? 그래서 교사는 제시된 정책, 자유학기제든 뭐든 이런 정책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기능론적 관점, 이 제도에 대해서 이 두 관점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또는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되겠죠? 자, 됐어. 그래서 선생님 핵심 키워드 체크를 해봐.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야. 꼭 알아둬. 기능론 나오면 이 세 가지는 꼭 쓸 생각을 해란 말이야. 자, 다시 어떤 것? 사회통합, 선발, 인재 양성. 그 다음, 교육적 병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는 안 써져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적 병폐. 자, 이제 기능론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자, 쌤 봐봐. 자, 기능론자들은 자 다시
교육사역을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 주로 순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제도에 대해서 순기능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기능론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기능론자들은 이제 교육적 병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부에 의해서 학력격차 현상이 벌어져 안 벌어져? 완전히 우리가 거의 지금 고정화되고 있죠. 이걸 기능론자들은 어떻게 볼까? 자, 만약에 선생님 교육이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사회가 평등해야 되지 빈부격차가 확대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 지금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걸 기능론자들은 어떻게 보겠어? 없었던 걸로? 그럴 수는 없잖아. 기능이 고장난 걸로 본단 말이야. 손이 아프면 손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자 어떤 거 이 기능이 뭐가 된다?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또는 기능이 고장된 걸로 본단 말이야. 자, 다시 미안.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 발휘하지 못한다, 발휘하지 못한다. 못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한 번만.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거죠. 교육제도가, 특히 교육제도가. 그렇죠? 그러면 쌤 이번에 새 모녀 사건이 있었어. 그렇죠? 새 모녀 사건을 기능론자들이 보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교육이란다. 난 맨날 교육만 들어가. 복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한 거야? 아니면 제 기능을 못한 거야? 제 기능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봐. 그 다음, 쌤, 우리가 학생들이 자살이 일어났어. 그쵸? 이건 병폐 맞죠? 그러면 그걸 기능론자는 어떻게 볼까? 교육이 제 기능을 못한 거죠? 그쵸? 자, 특히 어떤 기능?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다 하나를 더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원래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기보다는 자아를 억압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야.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아 실현 기능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됐어 이제. 그러면 교육적 병폐를 물어봤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런 병폐는 항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거야, 일시적. 자, 시험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 요즘 이제 병폐 상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하류 계층들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학교 내 학력 격차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의 원인에 대해서 기능론의 입각에서 그 원인을 밝혀보고 대책을 밝혀라 이렇게 나왔다면, 자, 어떻단 말이야? 교육 제도가 어떤 기능을 못했어? 제 기능을 못한 거죠. 어떤 기능? 사회 통합이나 이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못한 거죠. 특히 사회 통합 기능을 못한 거죠. 다문화 사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다 문화 실종 현상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건 사회 통합 기능 같은 걸 못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것도 고정나 있어. 제대로 된 인재 양성 기능도 고정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제도가 그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뭐다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뭘 통해서 고칠 수 있겠어? 그러면 교육 제도가 그렇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교육 정책들이 펼쳐지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화 실조 현상도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야? 기능론에서 보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문화 실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봐봐. 자, 다시 여러분 문화 실조는 사실은 기능론적 입장인데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 실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알아볼라? 문화 실조에 대해서 알아볼라? 조금 이따 문화 실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보겠지만 문화 실조 현상을 한번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면 A 교사가 뭐라고 그런다? 지금 이 학교가 아파트촌 학교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촌 마을하고 달동네 마을이 섞여 있어. A 교사가 달동네 아이들은 좀 걱정이 심하다. 그치? 왜냐하면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고전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특히 수학은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쵸?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문화 실조 현상이죠. 문화가 결여돼서 인지적, 정적인 성장상의 발달상에 장애가 와 있죠. 그쵸? 그럴 때 비교사가 뭐라 그래? 아,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것이다. 자, 이번에 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미리 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이 그냥 이 빈 공간으로 있는데 여기에 클래식 음악실로 개선시켜 줄 계획이다. 고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문화 실조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화 실조 현상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방금 같이 보상교육, 미리 교육시켜 주는 거. 그 다음 환경 개선해서 클래식 음악당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교육적 기능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한 거지. 그러면 이런 문화실조 현상 같은 것은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적 병폐를 어떻게 본다? 상당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걸로 보는 거고 제도가 그게 일시적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 이제? 그래서 혹시 기능론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능론이 나온다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정책을 기능론으로 한번 살펴봐라는 것으로 나올 수 있겠고 여기에다 교육적인 문제점들을 주고 기능론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봐라. 대책을 파악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쌤 기능론으로 보는 것들 기출문제 한번 봐봐. 보통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쌤 38페이지 봐봐. 38페이지. 문제만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최근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수능과 학생부 성적 등 객관적 지표에 따른 일관적인 선발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환경과 잠재력, 적성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발하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입학사정관제는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능론 또는 갈등론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입학사정관 제도를 몰라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다 설명해 줬어. 이건 입학사정관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기능론과 갈등론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기능론과 갈등론.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기다 다 설명해 놓고 이걸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살펴봐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인교육이 사회평등의 실현을 촉진할 것인지 혹은 불평등 재생산에 기여할 것인지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일선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수행평가 제도가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타당성 여부를 갈등론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와? 그치?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는 거야. 그치? 왜 봐야 되는지도 이야기했었어. 자,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 기능론자로 넘어가도록 하죠.